이 클럽 피드에 너무 이 목매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볼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내가 실제로 뭔가 실용적인 이게 좀 효율적인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제 레슨을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볼 스피드를 올리는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럽 피드,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것도 물론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헤드 스피드 플러스 정타가 잘 맞아야지만 볼 스피드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비거리 레슨이랑 이 볼 스피드의 볼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레슨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몸을 잘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클럽 피드를 무조건 아니면은 볼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세게 휘두른다라고 해서 비거리가 나간다라고 하면 대부분 뭐 야구 선수들이나 네. 아니면은 클럽을 빠르게 휘두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비거리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얼마큼 잘 컨트롤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컨트롤을 한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감속을 얼마큼 잘 제어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윙을 보여드리면 어드레스를 하고 정말 공을 세게 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갔는데 엄청 자주 보실 수 있어요. 클럽과 내 몸이 한 네. 몸으로 일체가 돼서 그냥 타겟 쪽으로 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힘을 써가지고 거리가 나가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제가 보여드리면 어드레스가 그냥 딱 중심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제가 몸만 그냥 제자리에서 좀 틀어놓고 그냥 공을 때렸는데도 어느 정도의 비거리를 충분히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 선수들 스윙을 보면은 항상 아마추어 분들이 몸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공을 세게 치지? 네. 뭐 되게 심플하게 치는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서 정현주 프로가 공을 치는 것처럼 뭔가 막 몸을 엄청 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아이언 거리도 컨택도 쉽게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몸이 제어가 돼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클럽을 휘두를 때 약간의 저는 이제 선수들, 주니어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비거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몸이 잘 제어가 돼야 되는데 일종의 약간 자동차를 보면 물론 네.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자동차가 반대쪽에서 오면서 부딪혔을 때 저희가 정면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면 충돌은 왼손과 오른손의 이 자동차라고 하면 같이 스피드가 같이 맞물렸을 때 충돌이 더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스윙을 할 때 제가 보여드린 거는 클럽과 몸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요. 힘을 쓰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이 될 때 몸이 버티고 그 다음에 클럽이 빠져나갔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잘 버티고 감속을 시켰기 때문에 클럽의 스피드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를 올리는 선수들 보면 왼발과 오른발을 움직이다가도 공을 칠 때쯤 되면 몸이 꽉 잡혀가지고 공을 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보면 버티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 감속이 된다는 게 몸을 잘 버텨주셔야지만 클럽의 스피드를 한 번에 폭발적으로 낼 수가 있는데 백스윙 탑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클럽과 몸이 같이 따라가게 되면 절대 스피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나 이 주니어 선수들 그리고 유소년 선수들이 공을 칠 때 백스윙에서 뭔가 힘을 많이 쓰지 않고도 잡아놓고 빵 하고 치는데도 비거리를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버티고 있어야지만.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은 멀리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면 자꾸 몸을 던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 보면 몸이 이렇게 제자리 중앙에서 버티고 몸만 그냥 회전이 된다라는 느낌이 되면 많은 힘을 좀 안 들이고도 충분히 비거리를 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좀 제어하는 연습을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리면 네. 여기 제가 스틱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스틱은
항상 제가 자주 쓰는 연습 도구 중에 하나인데, 자, 스틱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가볍고 어디서든지 좀 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스틱을 처음에는 빠르게 스윙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돌 때 몸을 타겟 쪽으로 많이 돌리고 스틱을 던진다라는 느낌도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돌면서 이렇게 던지면 되는데,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거를 버틴다는 느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탑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내려오는 스피드에 대한 느낌과 몸이 한번 꽉 잡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네, 제가 지금 딱 잡을 때 보면 엄청 숨이 차요. 근데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 이 복근이라든지 코어라든지 골반에 힘이 꽉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있으셔야지만, 힘을 쓰실 때 한 번에 폭발적으로 힘을 쓰셔야지만 볼 스피드를 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클럽 스피드를 향상시킨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많이 돌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타도 필요하고 스피드도 필요하고 그때 볼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빈 스윙을 무조건 빠르게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몸을 오히려 제어를 시키는 백스윙 탑에서 네, 이렇게 좀 버텨주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연습이 몇 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많이 해주시면 많이 해주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에 나가면 백스윙 탑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될 때 보면은 이런 맞아요. 연습들을 좀 해요. 맞아요. 이런 연습을 하면서 코어를 내가 잘 잡고 공을 때리는 느낌을 가져가는데,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치는 것보다 백스윙 탑에서 몇 번 내가 코어를 꽉 잡아놓고 쳐야지라고 생각하면 버티고 친다는 느낌이 나와야지만 오히려 임팩트 때 힘 전달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탑에 올라갔다가 임팩트 포지션만 한번 잡아봐 그러면은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어떤 모션을 취하게 되냐면, 자, 이렇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아마추어 분들한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모션을 한번 잡아보세요 하면 전혀 다르죠. 이건 그냥 모션만 그냥 잡은 거고 실제로 몸이 버티면서 내려와서 가지고 잡는 거랑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모션이라고 해도 내가 버티는 느낌을 실제로 좀 느끼면서 연습 스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을 치신다라고 하면 몸을 좀 제어시키는 상태에서의 헤드 스피드를 충분히 좀 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몸이 좀 버틴다라고 하면, 많이 버티게 되면은 임팩트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체중이 좀 뒤로 빠지는 느낌까지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운스윙 내려와서 임팩트 때 중심이 꽉 잡히고 도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 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나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럽이 올라가 있고 다운스윙으로 전환이 될 때 보면 중심 축이 몸이 어딘가에 한번 꽉 잡히는 느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보시면 굿샷.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일부 아마추어 분들은 느껴보셨을 것 같은 게, 그런 질문을 받아요. 프로님 풀스윙 할 때보다 컨트롤샷, 컨트롤샷을 했을 때가 비거리 더 많이 나가요.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맞아.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했을 때가 지금 이시우 프로가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느낌이 컨트롤 스윙이라든가 뭐 하프 스윙이라든가 땅 쳤는데 왜 비거리가 더 나가지? 나는 스윙 크기가 작아졌는데, 그래서 버티는 힘이 있으면은 결국 볼 스피드가 늘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풀스윙을 하는 것보다 컨트롤샷 치는 게 맞아요. 거리가 더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행주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 버티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스윙을 했을 때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힘을 더 전달하기 때문에 거리가 더 쉽게 멀리 나갈 수가 있어요. 스윙은 작지만 거리는 더 쉽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그 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면에 대한 회전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점프 스쿼트를 하듯이 회전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하체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비거리랑 아니면은 볼 스피드랑은 연관을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도 백스윙 탑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벌써 힘을 미리 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백스윙이 탑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힘을 쓰시려고 그러면 오히려 다운스윙 때는 몸을 많이 눌러지고 앉아주고 턴이 된 다음에 임팩트에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데 백스윙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이 보이니까 몸이 바로 일어나게 되면 벌써 여기서 스피드가 떨어지게 돼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들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공을 맞추려고 하는데 몸은 다 펴져 있으세요. 근데 반대로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가서 공을 칠 때 몸을 더 구부리고 턴이 되는 느낌으로 눌러지고 그냥 몸만 돌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임팩트 때 힘 전달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몸을 좀 제어시키는 동작 그리고 하체 동작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드레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탑이 올라가 있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 보면 제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백스윙 탑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골반이 빠지거나 아니면 백스윙이 안 가기 위해서 잡혀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이 양쪽이 좀 평행하게 잘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팽팽하게 잡혀져 있고 다운스윙 때는 하체가 눌러지고 난 다음에 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포지션 자체가 탑에서 다운스윙 갈 때 보면 그냥 밀리는 게 아니라 지면을 한번 눌러준다라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누른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슬라이딩 되는 것처럼 밀리는 게 아니라 살짝만 체중이 왼쪽으로 실렸다 싶으면 그때 턴이 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은 연습 스윙을 하실 때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자 누르고 자 누르는 이 동작이 되고 실제로 공을 칠 때는 피니시 동작까지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임팩트가 눌러지고 턴이 됐을 때는 지면을 좀 충분히 활용하면서 공을 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생각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하체 동작을 한번 봐보세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눌러지고 그 다음에 턴이 된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주시면 오히려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이 될 때는 조금 더 힘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체 동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얼만큼 잘 누르고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임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거리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동작을 좀 반복해서 하셔야지만 스윙의 연결도 좀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선수들이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들어올 때 보면은 막 하체 동작을 이렇게 낮추고 회전이 되고 이런 동작들 보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 동작이 결국에는 연습을 할 때는 과한 느낌이지만 실제로 공을 칠 때는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돌 때 보면 자 왼쪽 그 다음에 팔꿈치 좀 엄청 과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실제로 공을 칠 때는 네, 충분히 임팩트 때 힘 전달을 좀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계속 이 느낌을 좀 찾아가면서 하체를 좀 눌러주면 훨씬 좋은 몸의 동작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비거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회전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도는데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딛고 회전을 해주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시우 프로가 이렇게 딛고 회전하는 연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작은 근육보다는 전체적인 몸통 회전이 잘 이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큰 근육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빈 스윙 할 때 보면 여기서 이런 스윙 하시는 분들 있어요. 헤드만 내가 가볍게 던져야지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큰 근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지금 피니시 넘어갈 때도 큰 근육이 돌고 몸이 이런 식으로 그냥 회전이 돼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임팩트 때 힘 전달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가져갈 때.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들어갈 때 보면은 어깨라든지 큰 근육이 회전이 돼서 임팩이 돼야지만 오히려 작은 근육인 손이나 아니면은 팔을 써가지고 스피드를 강하게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쉬운 볼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스윙을 할 때 그 연결되는 동작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보면 백스윙에서 올라가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보면 오른손이 이렇게 펴지거나 아니면 몸이 들리는 경우들이 생기면 이 두 가지 동작이 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이 들리게 되면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팔을 피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팔을 피게 되면 우리가 팔만 피진 않겠죠. 그렇죠. 팔만 피지 않고 손목을 아까 전처럼 또 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동작이 연속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근육,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근육이, 자, 보세요. 백스윙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체가 낮아지면 팔을 피고 싶어도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피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체가 이렇게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팔이 펴지면서 손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느낌을 좀 과하게 다운스윙 때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턴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동작이 되면은 그 다음 동작은 더 쉬워지고 그 다음 동작에 팔의 동작이 쉬워지면은 손목의 동작은 더 쉽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이 되게 중요한, 연결 리듬이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스윙을 할 때 버티고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회전이 여기서 그냥 돌아주는 느낌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스윙을 보여드릴 때 피니시 동작이 지금 끊기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끝까지 번에요. 피니시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에 어때요? 연결되는 그쵸, 예. 모션. 한 번에 연결되는데 이거를 정말로 그 볼 스피드를 더 올리고 내가 뭔가 스윙적으로 완성을 더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백스윙에서 치고 그 다음에 뭔가 만드시면 안 돼요.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이거는 프로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연습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스윙이 끊겨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냐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보면 연결을 그냥 끝까지 시켜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시키는 연습을 해요. 제가 하나 더 쳐보면, 자,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고 스윙이 내가 어디까지 가고 그 다음에 클럽을 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네, 끝까지 굿샷. 회전이 되면서 연결을 좀 시키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피니시 동작을 끝까지 안 잡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을 친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미스샷이에요. 그래서 공을 딱 치고 난 다음에 잘못 쳤을 때는 클럽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네. 거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를 하시려고 하면 클럽 헤드를 빨리 넘겼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클럽 스피드를 빨리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 하나의 스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빨리 내려오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내리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를 전체적으로 볼 스피드를 늘리고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려면 이런 동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 제가 빨리 지금, 내리는. 네. 치고 난 다음에 헤드를 좀 일부러 좀 빨리 내렸죠. 네. 이런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 이번에는 감속이 아니라 가속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속과 가속을 적절하게 잘 시키셔야지만 스윙의 어떤 볼 스피드라든지 비거리를 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속만 하라고 하니까 손만 잡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속을 하라고 해서 계속 따라만 가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동작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임팩을 치고 피니시 동작을 한번 봐보세요. 동작 자체가 제가 치고 난 다음에 한번 땡기는 느낌이 나면 확실히 비거리는 지금처럼 더 늘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튕겨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코스에 나가서 치시면은 하나의 리듬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내가 5m 정도를 더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패턴에
이 동작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스피드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여러분들이 공을 치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피니시를 가는 그 피니시에 대한 그 볼 스피드의 그 점수를 많이 마이너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피니시 동작을 끝까지 다 유지를 해서 지금처럼 끝까지 내려놓는 연습을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볼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제 레슨을 좀 활용해 보시면 코스에서 생각지 못한 비거리를 좀 느끼면서 골프를 좀 재밌게 즐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